보겠습니다. 1절 주택건설사업자 등에서 자, 첫 번째 사업 주체가 나오죠. 이제 같이 봅니다. 자, 건축법은 건축주라고 하죠. 주택법은 사업주체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파트를 건설하고자 한다 하면 먼저 등록하고 하라. 등록사업자가 있고요. 이 등록사업자는 크게 두 가지 할 수 있습니다. 주택건설사업, 두 번째 대지만 조성해서 팔아먹는 대지조성사업. 자, 두 가지고요. 주택은 다시 두 가지죠. 단독 주택도 있고 또 뭐도 있습니까? 자, 공동도 있죠. 그러니까 너는 등록하고 해라. 믿어 못 믿어? 못 믿어. 그러니까 누구한테? 국장한테 등록하고 하라 그 얘기죠. 이럴 때 어떤 경우냐? 자, 여기 단독도 공동도 마찬가지라. 자, 연간 뭐라고요? 연간 한 번이 아니라 연간 1년간. 단독은 20호 이상, 공동은 연간 얼마 이상? 20세대 이상. 대지는 연간 1만 제곱미터 이상. 그렇죠? 연간자가 빠지면 안 됩니다. 1년간 합산해서 연간 21만. 다 같이 시작. 연간 21만. 한 번 더 시작. 연간 21만. 여기에서 자, 공동은요, 여기 30세대, 연간 30세대 이상일 때, 여기 이상일 때 등록하라가 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은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도시형. 아시겠죠? 이거는 30세대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좀 전에 했었죠? 원룸형 주택 플러스 85초가 1세대. 아시겠죠? 요거 할 때. 요것도 어찌 보면은요, 도시형에 포함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도시형은 30세대 이상일 때 연간. 그리고 원룸형 플러스 85초가 1세대 있죠? 주인세대. 요거 지을 때는 30세대 이상일 때 연간. 그때 등록을 한다. 아시겠죠? 그 내용이 잘 나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비등록 사업자입니다. 너는 내가 믿으니까 등록하지 말고 그냥 해도 된다 그 말이죠. 예. 첫 번째는 아무래도 공공이죠. 공공. 국가, 지자체, 토주공, 지공, 지방공사. 자, 그 내용이 일단 먼저 588페이지 있죠? 8페이지에 4번에 주택건설사업 등 등록인데 바로 여기 1번에 있는 연간 21만이고요. 거기에 내용들이 그 위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밑에 쌍가로 1번부터는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등록하지 않는다. 그 뜻이죠. 쌍가로 1번, 2번, 3번이 바로 이겁니다. 국가, 지자체, 토주공, 지공 이겁니다. 그리고 이제 4번이 뭐냐? 공익법인이죠. 그죠? 후원받아서 집 없는 사람들, 그죠? 무료로 집을 지어준 단체입니다.
자, 그자에게 너도 등록하게 그러면 안 되겠지, 그죠? 조언을 하는 건데, 그때는 바로 등록 없이 비등록으로 할 수 있다고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냐면은, 자, 거기 여러분들, 5번하고 6번 있죠? 쌍가루 5번하고 6번이 앞으로 가게 되면은요, 3번에 공동사업주체하고 중복돼요. 그래서 공동으로 같이 하겠습니다. 중복되기 때문이죠. 자, 바로 공동사업주체입니다. 여기서 세 가지 나와요. 첫 번째, 토지 소유자가 자신이 등록해서 하든지 아니면은 귀찮아. 그러면 등록사업자와 하든지 그건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등록사업자 하는 것도 공동하는 것도 이거는 이무적이지, 그죠? 단독으로 할 수도 있고 공동할 수도 있고 공동으로 할 수 있다. 이무적이죠. 그래서 이미 등록한 사람하고 할 수 있다. 등록한 사람하고 한다면 이미 등록했기 때문에 또다시 등록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 주택조합이에요. 자, 지역조합, 직장조합, 리모델링 조합인데 주택조합이 본인이 직접 등록해서 할 수 있고, 아, 나도 귀찮아. 그냥 등록한 사람하고 같이 하자. 얘도 의무적이죠. 의무적. 마찬가지로 등록한 사람과 같이 하니까 또다시 등록할 필요는 없다. 자, 그런데 여기서요. 자, 요거요. 지역조합 가능합니다. 직장조합 가능해요. 항상 리모델링은 두 개 있습니다. 세대수가 증가하지 아니하는, 즉 대수선 있죠. 증가하지 아니하는 리모델링이 있고요. 일부 증축, 즉 세대수가 증가하는 게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세대수가 증가하지 아니하는 리모델링은요, 등록사업자가 할 일이 없어요. 얘가 주택을 일명 대지주 조성하고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 등록하는 건데, 그렇죠? 그냥 일부 증축이 아닌 대선입니다. 아무런 등록사업자 할 일이 없는, 증가되지 아니하는 것들은 등록사업자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즉 세대수가 증가하지 아니하는 리모델링은 등록사업자랑 공동으로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세대수가 증가할 때는 가능하죠. 증가하는 그 부분은 새롭게 건설되는 거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 내용 나올 겁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여기서 지역조합 해당돼요. 직장조합 해당돼요. 하지만 리모델링은 세대수가 증가하지 아니하는 리모델링은 빼고, 세대수가 증가하는 리모델링 조합은 등록사업자랑 공동으로 할 수 있다. 유일하게 주택조합이 등록사업자랑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등록할 필요가 없는 요거, 국가 빼놓고 지자체, 토지공, 지공 이들하고도 공동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록한 사람하고 하기 때문에 등록할 필요가 없다. 등록할 필요가 없는 사람하고 공동을 하기 때문에 등록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세 번째, 고용인. 고용자. 고용인? 고용자. 뭐 같은 말이지만 고용자. 일명 회사 대표입니다. 대표. 그래서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전부 다 직장이 전 부산인데 우리 회사는 저기 부산과 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원들을 위해서 우리 회사에서 사원 아파트를 좀 짓자. 사원 주택을 좀 몇 개 짓자. 누가? 회사에서. 그래가지고 싸게 그들에게 좀 공급하자. 한다면은 고용자는 본인이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죠. 그러니까 등록사업자랑 공동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얘는
의무적이죠, 그죠? 반드시 등록사업자랑 공동으로 해야 한다. 아시겠죠? 이것이 방금 앞에 있는 공동하고 4번에 있는 그 박스 안에 있는 5번, 6번 중복되기 때문에 같이 묶어서 같이 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고요. 여기에서 가끔 잘 나오는데 지문은 쉬운데 정리가 안 되어 있으면 헷갈리기도 해요. 그리고 등록과 비등록을 좀 반드시 구분해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88페이지에 그 밑에 보니까 등록 기준 나오죠. 아무나 안 됩니다. 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좀 자격이 좀 요건이 주어져야 돼요. 1번 박스 안에 주택건설 사업이건 대지 조성 사업이건 간에 일단은 법인은 3억 이상, 이거는 순수한 돈만 얘기하는 것이고요. 개인은 자산평가액의 6억 이상, 이거는 전 재산입니다. 개인은. 그 다음에 기술자, 주택건설은 건축 분야 기술자 1명 이상, 대지는 토목 분야 기술자 1명 이상. 사무실은 뭐 됐고요. 3번 오른쪽에 등록사업자의 결격 사유입니다. 보면 1번과 2번은 뭐 어느 법이든 민법이든 뭐 어느 법이든 공통적으로 다 등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볼 거 없고요. 3번에 중간에 금고, 공법에서 금고자가 나오면 연도는 정해져 있습니다. 몇 년? 2년. 금고 2년. 금고 2년. 2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안 되죠. 지나면 가능합니다. 4번의 집행유예는 뭐 항상 길기 때문에 연도 없고요. 5번에 말소도 2년입니다. 금고 2년, 말소 2년. 4번에 말소가 뭐냐? 국장은 등록사업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첫 번째 등록을 말소하거나, 두 번째 1년 이내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그러니까 등록 말소 또는 영업정지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딱 두 개, 1번과 5번은 등록 말소입니다. 이것도 의무적이에요. 말소해야 한다. 1번 동그라미, 5번 동그라미에서요. 양이 많아요. 쌍가로 1번 동그라미, 쌍가로 5번 동그라미, 등록 말소해야 한다. 나머지는 영업정지. 아시겠죠? 어떤 경우가 등록 말소냐? 1번 부정 등록 반드시 말소. 5번에 등록 중 되어. 아시겠죠? 부정 등록 중 되어. 다 같이 시작. 부정 등록 중 되어. 한 번 더 시작. 부정 등록 중 되어. 나머지는 전부 다 영업 정지. 5번에 등록자업체 시공은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버리겠습니다. 만약 나왔다 그러면 그냥 부담 갖지 말고 그냥 찍으면 돼. 그냥. 자, 그 다음에 2절 보겠습니다. 주택조합. 조합. 제 특기가요 잘 버리는 겁니다. 다행히 지금 버리는 거에서 나온 적 없더라고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근데 이제 내가 뭐 출제하지 않기 때문에 나올 수 있어요. 있으니까 잘 찍으면 되는 것이고, 공부한 부분에서 다 나오니까 그걸 맞추면 되는 겁니다. 근데 꼭 보면은 나중에 이거 뭐 버리라는데 왜 나왔다. 그럼 어쩌라고 그래, 어쩌라고. 그래가지고 혼자 공부해가지고 이거 맞췄어요 했는데 가르쳐준 건 다 틀리고. 그게 뭐예요 그게. 그렇죠? 이게 상대평가라면 다 해야 됩니다. 무조건 해야 돼 가질 거. 근데 절대평가니까 얘기하잖아요. 저 공법은 여러분에게 가능한 한 어려운 과목인 거 다 알아요. 이제 다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반만 맞아라. 처음 공부할 때는 설마 반, 이제는 이제 반도 어렵단 말이지 이제. 그 정도 반만 맞으면 합격한다니까요. 정답 안 해요. 공법 몇 점이야? 50점? 그럼 합격이에요. 중개사법은 70점 이상 나오거든요 무조건. 그렇죠? 그러니까 공법이 50점 맞기까지의 전략, 그 점수가 나오기까지가 어려워요. 하지만 그 점수대가 나온다면요 거기에서 55, 60, 65까지 치고 올라가는 건 쉽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처음부터 반만 맞도록 하자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처음부터 65점 안 나와요, 안 나와. 그래서 반만 맞아도 그 정도 실력이면 그래도 전반적으로 정리가 됐다. 그럴 때 나오던 점수가. 그러면 거기서 조금만 더 관심 있게 조금 이제 좀 틀린 부분 있죠? 그런 것들 조금만 더 보시면 금방 올라간다니까요. 여러분들 모의고사 봤죠? 잘 나와요? 반 나왔어요? 시식이 아니요. 근데 그것도 실망하지 마세요. 지금은 당연히 안 나오지.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거의 9월달이죠, 9월달. 빠르면 7, 8월달. 9월달 정도 가서는 거의 자기 실력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때 가서는. 근데 7월, 9월 됐는데도 점수가 안 나와. 또 열심히 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요. 자, 주택조합. 먼저 세 개죠. 지역 주택조합인데 짧게 그냥 제가 지역조합 할게요. 지역조합. 두 번째 직장조합. 세 번째 리모델링 조합이에요. 세 가지 있었죠. 항상 지역과 직장은 공통적 가치가입니다. 왜냐? 얘는 같은 지역이고 같은 직장이지만 지금 대지 위에다가 아파트를 그죠? 주택을 건설한 이후 분양하는 것이고 얘는 이미 건설되어 있는 주택을 리모델링 하는 겁니다. 다르죠, 그죠? 예. 그래서 모든 것들 마찬가지로 얘도 지역조합도 조합 설립하려면은 인가받아야 되고 직장도 인가받고요. 리모델링도 인가받습니다. 개발법이나 정비법이나 하여튼 조합은 다 인가받는 거야. 인가받아요. 그러면 지역과 직장은요. 여기 지역조합하고 직장조합은 인가받기 전에 80% 이상 토지의 사용권 확보해야 됩니다. 그것이 자, 넘겨보세요. 앞에가 안 나와 있구나. 자, 594. 자, 그렇죠. 거기 2번인지 아시겠죠? 2번. 자, 그러니까 두 가지만, 얘만. 근데 이게 80% 이상의 토지 사용 권한을 확보해야 돼요. 요 말은, 요 뜻은 리모델링은 절대로 안 나오겠죠. 그죠? 얘는 이미 주택이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요 표현이 리모델링이 딱 들어가면 무조건 그 집은 틀린 겁니다. 그렇죠? 예. 대신에 얘는 뭐 하죠? 현재 입주해서 살고 있는 동의. 그죠? 야, 리모델링 하자. 일정 부분 동의받아. 그죠? 인가받기 전에 동의받아서 그 동의 요건 충족이 됐을 때 인가받는 겁니다. 신청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뭡니까, 얘는? 자, 10개 동이다. 10개 동 전체 다 리모델링 합시다. 그러면 전체 3분의 2 이상. 플러스 동별 과반수. 요겁니다. 하다 보니까 한 동만 한답니다. 한 동. 100일 동만 한다고 그러고 다 안 한대. 그때는 한 동만 오면요 3분의 2 이상 나오면 됩니다. 요런 동의 요건 전체 다 할 때, 이건 전체 다 할 때 한 동만 할 때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동의가 필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80% 이상 토지 사용권은 이런 말은 리모델링은 등장하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592페이지에 그 메뉴에 조합원의 자격을 보니까 첫 번째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에 구분에 따른 사람으로 한다. 뭐 무주택자다 등등 나옵니다.
하지만 다만 항상 법률은요, 이 단서 조항이 참 무서운 거예요. 다만 조합원이 사망했습니다. 부모님이 조합원인데 사망했습니다. 상속받습니다. 그러면 지위를 상속받는 자녀는 다음 요건에도 불구하고 줄긋어요, 조합원이 될 수가 있다. 그러면 요건에 해당이 돼야 돼? 아니면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시험에 요건에 해당될 때라고 나오거든요. 아시겠죠? 요건과 관계없이 이래 보시면 돼요. 딴 법도 마찬가지예요. 상속은 내가 법률적으로 상속 포기하지 않는 이상은요, 그냥 지위 상태 모든 것 불문하고 다 받는 겁니다. 그렇죠? 물론 뭐 빚이 많을 때는 포기하겠지만. 자, 그다음에 그러면 요겁니다. 바로 그 밑에 지역 조합 보시면은 공통점. 지역은 같은 지역인데 최소한 얘도요, 그 지역에서 얼마 이상? 6월 이상은 거주해라. 아마 이 실무적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는 알 거 없지만은 뭐 대강 보면 뭐 주민등록 해가지고 그건 따지겠지, 그죠? 나 어제 이사 와서 한 달 내서 안 됩니다. 6월 이상 돼야 되고. 그리고 지역은요, 광역적인 개념입니다. 아시겠죠? 부산시 안에서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부산시 안에 있는 지역조합 다 가능합니다. 경상남도는 경상남도예요. 남도 다. 아시겠죠? 이렇게 지역적, 광역적인 그런 개념이고요. 그러면 누가 첫 번째 무주택자. 일단 집 없는 사람들 집을 좀 건설해서 좀 주자 그 얘기죠. 두 번째, 집이 있습니다. 대형이 아닌 중소형인 85제곱미터 이하 한 채, 두 채 안 돼요. 왜 한 채입니까? 왜 한 채예요? 말을. 응? 왜 한 채냐고요? 근데 왜 이 사람만 왜 되냐고, 얘기는. 응? 그죠? 아니, 왜 집 있는데 왜 받아? 그렇죠. 한 채는 있는 얘기는 요거를 공급받으면은 요거를 팔아야 돼요. 두 채 같은 경우는 안 되는 거잖아. 팔아도 남는 거잖아. 그래, 안 되는 얘기죠. 어쨌든. 자, 그러면 85 이하는 한 채. 전 주택이 없는 자들만 가능하다. 이것이 지역조합, 직장 같은 직장이니까 똑같은 조건입니다. 자, 그것이 쌍가루 1번인데, 자, 그러면 여기 있어요. 언제부터 언제까지냐. 그 기간 내에 요 조건 해당돼야 돼요. 그게 뭐냐? 1번 지역조합 맨 위에 줄. 조합 설립인가?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부터 입주 가능일까지입니다. 아시겠죠?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부터 입주 가능일까지 무주택자이거나 아니면은 85 이하 한 채 소유한 자에 한해서 조합원의 자격이 주어집니다. 자, 여기서 하필이면 이 지역이 또 투기 가열 지구예요. 그러면은 요거죠. 투기 과열 지구일 때는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부터 과거 1년 전부터입니다. 1년 전부터 입주 가능까지입니다. 예. 그 내용이 이거 맨 위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기역이 무주택자이고요. 니은이 85 이하 한 채고요. 동그라미 2번이 6개월 이상 거주 계획입니다. 쌍거리번 직장조합은요, 동그라미 1번 나오죠. 위에 쌍가루 1번에 해당할 것, 즉 1번과 기역, 니은, 그러니까 요 내용은 지역과 직장조합은 같은 공통된 내용이다. 그 얘기죠. 다만 저를 봅니다. 다 인가 왔는데
여기요, 여기 직장 조합만 뭐라고요? 직장 조합에 한해서만 다 인가 맞는데 여러분들 왜 우리가 도시개발법도 조합 설립할 때 다 인가 맞는데 딱 2개만 신고하라. 그게 잘 나온단 말이죠. 이게 다 인간데 요게 딱 하면 신고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잘 나온다는 얘기예요. 다 인간데 얘만 신고다 그 얘기죠. 어떤 경우냐? 일단은 직장조합이에요. 지역조합 아닙니다. 요거 국민주택을 공급받고자 할 때는 자 뭐라고요? 신고해라. 잘 보세요. 신고하는데 이것도 무주택자 있죠? 얘만 해당돼. 85 이하 한 채는 해당되지 않아요. 뭐라고요? 무주택자만 해당돼요. 자, 무슨 조합이라고요? 직장조합이에요. 지역조합 아닙니다. 직장조합. 직선 찍 아시겠죠? 찍 그냥 찍장. 국공신무. 다 같이 국공신무. 그러니까 다 인간인데 얘만 신고야. 국공신무. 국민주택 공급하면 무조건 신고예요. 인간 아닙니다. 85 이하 안 됩니다. 무주택자입니다. 지역조합 아니에요. 직장조합이에요. 무국직공신. 시작. 무국직공신. 즉 국공직신무 이거예요. 아시겠죠? 국공직신무. 무주택자가 무국공신이지만 뺐습니다. 국공직신무.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다 인가지만 얘만 신고라는 것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것이 다만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조합 경우는 쌍가로 1번의 기역, 즉 무주택자에 한한다 그 말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 얘기입니다. 3번 리모델링은 뭐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인데요. 이 경우에 해당 공동주택, 복리시설 등등등등의 소유권이 여러 명의 공유다. 공유는 볼 거 없어. 무조건 몇 명이다. 한 명으로 본다. 이럴 때 1번은 뭐냐? 이거 외우지 마세요. 이해하면 돼요. 사업계획 승인.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된 공동주택의 소유자들이 조합원이고 2번 그 옆에 입구에 있는 유치원 등등의 유치원 원장들 그 유치원의 소유자 복리시설의 소유자가 조합원이고 3번은 공동주택이 주택법만 적용받아 짓는 게 아니라 건축법 적용받아 건설된 공동주택의 소유자도 다 조합원이 된다 그 뜻입니다. 2번 주택조합의 조합원의 근무, 질병치료, 유학, 결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주 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경우 좀 억울한 면이 있죠. 이때는요 인정해 줍니다. 줄 거세요. 시군구가 인정하면 조합원 자격이 있는 걸로 간주해 줍니다. 조합원의 수, 주택조합원 당연히 리모델링은 제외하죠. 왜? 주택 건설 예정 세대수는 이 말 자체는 리모델링과는 어울리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지역과 직장이죠. 지역과 직장은 주택 건설 예정 세대수의 얼마? 최소 50%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해라. 1000이면은 최소 500명 이상이죠. 최소 얼마? 최소는 20명 이상이다. 그런데 그 두 번째 줄을 보니까 임대주택으로 건설 공급되는 세대수는 제외한다. 임대주택은 제외한다. 항상 강조하죠. 임대주택은 우리 공인중개사의 부동산 중개 대상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치워버려요. 저를 봅니다. 그러면 1000세대인데 한 동에 100세대입니다. 아시겠죠? 109동하고 110동만 임대주택이야. 그죠? 빼야 되죠. 그죠? 빼면 총 몇 세대? 800이죠. 800세대 중에서 몇 명 이상? 400명 이상입니다. 아시겠죠? 딱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다만 사업계획 승인 등 과정에서 세대수가 변경됐습니다. 이때는요
당연히 변경됐으면 변경된 세대수를 기준으로 한다. 저를 보세요. 만약에 1200세 1200 갑자기 하다 보니까 1200이에요. 물론 두 개 동은 임대주택이에요. 총 몇 세대? 1000세대. 몇 명 이상? 500이죠. 그러니까 아까 전에 450명 했다. 가능하죠, 그죠? 근데 1000이면은 50명 더 해야 되겠죠. 최소. 이해되죠, 그죠? 변경됐으면 변경된 세대수의 50% 이상이니까. 4번에 지역과 직장조합, 조합원의 교체 신규 가입입니다. 당연히 해도 리모델링은 안 들어가죠. 리모델링은 이미 벌써 입주자가 정해졌는데 뭐. 그죠? 예. 원칙은요. 지역이든 직장이든 간에 설립인가, 이게 뭐죠? 조합 설립인가입니다. 조합 설립인가를 받고 난 후에는 조합원을 원칙적으로 교체하거나 신규로 가입해 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원칙인데 대한민국에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다 되지. 쌍걸 2번 예외 가능하다. 신규 교체, 신규 가입 다 가능하다. 어떤 경우냐? 1번 끝에 조합원 추가 모집의 승인을 받은 경우입니다. 저를 볼래요? 우리가요, 만약에 부산도 아마 대학교에 부동산 관련 학과에 있는 대학이 있을 거예요. 그죠? 부산대는 없죠, 그죠? 지금 국립대학에서 딱 하나 되겠습니다. 강원대이죠, 강원대. 춘천에 있는 거. 강원대학교에는 학사, 석사, 박사는 다 있습니다. 국립대학 유일하게 그 강원대학교 있고요. 그리고 사립대학에서는 서울에서는 건국대에 있습니다. 건국대가 최고 좋은 대학이에요. 부동산에서는. 그 이상 대학은 없어요. 우리 내가 말하는 것은요, 학사, 석사, 박사 과정에 다 있는 대학만 얘기하는 겁니다. 박사 과정만 딱 있는 대학이 있어요. 있어요. 뭐 상명대 있어요. 경리대는 석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석사만, 박사만 있지만 학석사, 학석, 박사 다 있는 대학은 그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뭐요? 서울에서는 건대, 그 다음에 내려오면은 강남대. 들어봤죠? 강남대. 그 정도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충청도로 내려가면은 충청남도에서는 석박사 다 있는 데가 대전에 있는 대학이 모건대, 학석박 다 있습니다. 모건대. 석사면대에 되는 곳이 한남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전라북도에 전주대학교가 학사, 석사, 박사 다 있습니다. 부동산학과가. 그쪽 부동산 발전돼 있단 말이죠. 경상북도에는 예를 들어서 대구대학교 있죠? 대구대학교가 학사, 석사, 박사 다 있습니다. 많지 않아요, 대학이. 근데 부산은 있어요, 없어요? 동네 다 있습니까? 학, 석, 박 다 있어요? 아니, 내가 물어본 거잖아. 학, 석, 박 다 있냐고. 그러니까 내가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나중에 자격증을 따고 난 다음에 개인적으로, 시간적으로나 여유가 된다면은 저는 석사 정도까지는 내가 하라 그래요. 강요합니다. 해라. 대학 나왔으니까. 공부하다가 박사까지 하는 건 나중 문제고, 왜 하냐면은 뭐 공부하기 받으라고 뭘 하기는 줘요. 주지만 주간에 일반대 들어가지 말고 야간에, 일반대학은 4학기고 야간에 가는 그 특수대학은 5학기입니다. 5학기예요. 근데 야간을 가야 나랑 같은 동종업계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인맥사고로 가라. 그 얘기 인맥사고로 가라고. 가면은 저도 옛날에 했지만 가면은 부동산 업계 하는 사람들, 은행장들, 지점장들, 토주공 직원들, 공무원들, 시청 직원들 막 다 있어요, 다 있어 안에. 인맥 쌓이잖아요. 그게 부동산은요, 인맥 없으면 돈 못 벌어요. 학연, 지연, 재련 이게 필요합니다. 필요하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학연 같은 경우는 한정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학에서 이 동창 이 모임이 이게 학연 이거보다 더 셉니다, 이것이. 끼리끼리 도와주거든요. 도와주고 동창끼리 매년 모여가지고 회식도 하고 연말에 모여가지고 또 행사도 하고. 그러니까 서로 물어보기도 하고 선배하면서 후배하면서 막 시청 놀러도 가고 한단 말이죠. 그리고 인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 때문에 가라 그 얘기예요. 가라.
그리고 부동산 중개업자가 가잖아요. 가면은 장학금 줘요. 30%에서 40% 줍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만 가져가면 안 줘요. 안 줍니다. 중개업자 입장에서 있어야 줘요. 그런 제도가 학교마다 다 있을 겁니다. 다 장학금도 주고. 그러니까 보통 석사 과정이 대학원 등록금이 거의 비싸지 않아요. 보통 내가 알기로는 한 300만 원대거든요. 그러니까 장학 받으면 한 200만 원이면 한 학기 공부한단 말이에요. 200만 원이면 큰 돈이 아닙니다. 큰 돈이 아니에요. 그래서 5학기인데 보통 다 그러면 4학기 하고 나머지 한 학기 등록금 내지만 석사학위 논문 쓰는 학기가 있고, 나는 박사과정까지 공부하고 싶어. 그럼 논문 써야 돼요. 에이, 나는 뭐 박사과정 필요 없어. 그냥 뭐 석사학위 인문사로 왔는데, 그럼 논문 안 써도 돼요. 그냥 5학기 다 수업 듣고요. 시험 치잖아요. 석사학위 나오면, 요즘은 석사학위 나와요. 논문 안 써도 돼요. 석사학위 논문 통과 대체하는 시험이 있어요. 그러면 논문 없이 석사학위 나옵니다. 썼다가 논문 표절하지 말고 쓰지 마, 그냥. 안 쓰는 게 최고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인맥 좀 쌓으라 얘기했죠. 이거 무시 못합니다. 아마 동의대 있다면은 한 번 좀 고려하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아요. 반드시 하라고 얘기합니다. 이왕이면. 가보면 느낄 겁니다. 느낄 거예요. 그래야 부산시 건물들, 토지들을 가지고 내 걸로 가질 수 있습니다. 돈 벌 수 있어요. 또 친하게 지내고 하다 보면은. 자, 그리고요. 자, 밑에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있었지. 만약에 동의대에서, 자, 동의대에 부동산학과 석사과정 있다 가정합시다. 하죠? 있죠, 그죠? 만약에 보통 한 30명 뽑습니다. 평균적으로. 그럼 30명 뽑았습니다. 물론 30명이 안 될 겁니다. 대학원 나누는 거니까. 자, 1학기, 2학기, 3학기, 5학기 다 합치면 이제 수십 명 되겠죠, 그죠? 예. 그러면은, 예를 들어 30명 뽑았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가지고 20명만 지원해가지고 10명이 미달. 됐어요, 그죠? 됐으면은, 당연히 어디 가나 다 추가 모집합니다. 똑같은 입장이라 얘기해요. 그걸로 내가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쌍가로 2번에 1번이 뭐냐? 끝에 조합원, 즉, 대학원. 추가 모집에 승인받으면은, 그죠? 더 추가 모집할 수가 있다 그 얘기고요. 2번은 뭐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서 결혼이 발생하면은 그 자리를 추구할 수 있다. 첫 번째 뭐냐? 조합원의 사망입니다. 사망하면 그 자리는 무조건 비린 거잖아. 추구할 수가 있다. 니은 사업계획 승인 이후 가로 안에 것 다 무시하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줄 중간에 사업계획 승인 이후에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가 양도, 이제 내게 아니에요. 팔렸어. 양도했고, 내가 또 증여했어요. 판결 등으로 인해가지고 변경됐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이제 조합원이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자리를 메꿀 수가 있다. 즉, 충원할 수 있다. 다만, 전매가 금지되는 경우는 안 되겠죠. 자, 넘깁니다. 디귿. 조합원의 탈퇴 등으로 인해서. 근데 탈퇴는 50% 미만이 되었을 경우에만 충원합니다. 일단은 만약에 1000세대인데 현재 550명이야 60명이 탈퇴했네. 그럼 10명이 모자라. 그때 10명을 해야 됩니다. 그때 50% 미만인 경우에만 충원하고요. 리얼 조합원이 무자격자다. 무자격자로 판명됐다. 애초에 안 될 자니까 빼버리고 충원. 미음은 아까 얘기했듯이 사업계획 승인 등 과정에서 예정의 대수가 800에서 1000 또는 1000에서 1200 이렇게 변경되어 조합원 수가 50%가 안 되면 50% 이상 되게 하기 위해서 충원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3번. 조합원으로 추가 모집되거나 충원되는 자가 조합원 자격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판단 기준은 줄 겁니다.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 기준입니다. 말 그대로 조합원 자격 요건이니까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 기준입니다. 조합 요겁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모집할 때나 재모집할 때나 그 자격 요건은 똑같이 한다 그 얘기죠. 한다. 4번 조합원 추가 모집의 승인과 조합원 추가 모집에 따른 주택조합의 변경 인가 신청은 이미 벌써 조합 설립 인가 후에 재모집한 거잖아요. 앞으로 다가올 언제까지 줄 거세요.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까지 현재 800에서 1000 됐습니다라고 변경된 부분들을 신청하면 된다. 언제까지?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까지 하면 된다. 자, 4번 1번 조합 설립 인가입니다.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이 말은 지역이나 직장조합이고 이거는 그런 말 없어도 지역 또는 직장조합. 리모델링은 리모델링 조합입니다. 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한다. 그러면 밑에 물론 밑에 가로 안에 5회에 따른 직장조합의 경우는 제외한다. 얘는 신고. 아직 국공신무 그 얘기입니다. 신고상은 빼버리고 특시, 특도, 시군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특시, 특도, 시군구가 등장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하 뭘 한다고요? 시군구라고 하자. 시군구라고 하자. 그래서 특시, 특도를 현재 지금 여기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생략되어 있습니다. 변경할 때도 인가, 해산할 때도 인가 받아라. 이번에 대지 소유권 확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에 따라 주택을 마련, 뭐죠? 지역하고 직장조합이죠.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즉 지역조합이나 직장조합은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얼마라고요? 밑에 대지의 80% 이상 토지의 사용 권한을 확보해야 된다. 이게 법률적으로 이제 정당화하는 근거입니다. 3번에 리모델링도 마지막 줄 시군구에 인가받으라 나오죠? 동료권 전체 3분의 2 동별가반수. 이번에 한 동만 해요. 한 동 전체 3분의 2 동의받으라 하면 결이 동의 같은 말입니다. 4번에 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한다. 그러면은 자 등록사업자는 당연히 시공자로서의 책임도 당연히 져야 되고, 그 다음에 밑에 조합원에게 손해 입혔다면 당연히 뭐라고요?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5번은 국공신무 요구입니다.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시군구에게 신고하라. 신고한 내용을 변경할 때도 신고하고 해산할 때도 신고하라. 6번에 주택조합은 그 구성원을 위하여 당연히 리모델링 조합은 제외하죠. 리모델링은 주택을 건설하는 게 아니죠. 그 구성원을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 즉 그러니까 지역하고 직장조합이죠. 당연히 줄 거예요. 그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 당연하지. 그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는 거에 대해서 일반 공급이죠. 당연한 말씀이죠. 또 있습니다. 직장조합에 대하여는 사업주체가 국민주택을 그 직장 주택조합원에게 똑같죠? 줄 겁니다.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 똑같습니다. 항상 그래요.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으면 그때는 일반 공급하죠. 자, 7번 됐고 8번. 조합원은 조합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에 탈퇴 줄 거세요. 탈퇴 의사 밝히고 탈퇴할 수 있다. 그래서 얘기잖아요. 탈퇴. 앞에 배웠잖아요. 탈퇴할 수 있다. 이럴 때 탈퇴한 이후 50% 미만인 경우에만 추가로 충원 가능하다 그랬죠. 이때 9번 탈퇴한 조합원 본인이 탈퇴하든 아니면 잘렸던 뭡니까? 제명 탈퇴를 하든 제명을 당했던 간에 맨 끝에 이들이 부담한 비용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쓰고 남는 돈 내놔 그 얘기죠. 탈퇴했으니까. 자, 넘겨보세요. 여러분들 거기 596페이지 보시면 거기 중간에 보세요. 중간에 대수선 몇 년? 10년 나오잖아요. 그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년. 자, 그 다음에 넘기세요.
자, 6번 598페이지 6번 요건 뭐 1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에서요 거기 두 번째 줄에 모집 동그라미 모집 1번에 모집 동그라미에서요 조합원을 최초로 모집할 때입니다. 모집할 때는요 시군구에게 신고합니다. 모집할 때는 신고하고 공개 모집이에요. 모집, 신고, 공개 모집이고요. 2번에 재모집, 두 번째 줄에 재모집. 미달돼서 재모집. 아시겠죠? 재모집할 때는 신고했으니까 신고하지 아니하고 선착순 모집이에요. 선착순. 자, 8번 조합 임원의 결격 사유는 뭐 3번에 금고 몇 년? 2년 똑같죠? 넘깁니다. 9번에 주택조합에 대한 감독 등인데 특히 2번 시군구는 주택조합 또는 주택조합의 구성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줄거세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니까 주택법은요 대부분이 의무적입니다. 아까 말소 빼놓은 거 다 의무적이에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취소해야 한다라고 하면 틀립니다. 취소할 수 있다. 어떤 경우냐?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받았다. 취소할 수 있다. 2번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했다. 취소할 수 있다. 그 다음에 10번 1번 주택조합은 설립인가 받고 2년 이내에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합니다. 가로원에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아닌 리모델링은 즉 30세대 미만인 증축은 이때는 허가받습니다. 절로 봐요. 그러니까 이 얘기예요. 여기 요거 지역조합하고요. 여기 직장조합은요. 인가받고 난 다음에 몇 년 내? 2년 내에 자 사업 계획 승인을 신청합니다. 하죠. 그런데 얘는요, 인가는, 즉, 리모델링은, 자, 얘는 연동 같아요. 얘도 똑같이 2년 이내에 얘는 리모델링 허가, 뭐라고요? 허가를 신청해요. 그러니까 세대수가 증가하지 아니한다. 리모델링 허가 받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세요. 일부 증축이잖아요. 세대수가 증가하죠? 세대수가 증가할 때 30세대 이상 증가할 때는 리모델링도 사업계획 승인받아요. 그러니까 30세대 미만까지 세대수가 증가해도 30세대 미만까지 세대수가 증가하지 아니하는 것과 증가하는 것도 30세대 미만까지는 허가받고 30세대 이상은 뭘 받아요? 사업계획 승인받습니다. 그래서 저를 봐요. 다 허가 받는데 봐요. 30세대 이상은 얘는 뭐요?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합니다. 그 내용이 1번 내용입니다. 2번에 주택조합은 등록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공공택지를 주택건설대지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공공은 웬만하면 건들지 말아라. 정 하고 싶으면 네가 경공매로 떠가라 그 말이에요. 그죠? 경매를 통해서 공매를 통해서 주택조합이 공공택지를 취득했다면 이제 내 거니까 그때는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데 하여튼간에 등록사업자 갖고 있는 공공택지는 주택조합이 아니잖아요. 내 게 아니니까 함부로 하지 말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602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